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뷰 템플릿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동되기 위해서 이 서버 쪽에서 DB랑 연동시키기 위해서 DB랑 서로 데이터 값을 혹은 자바 소스랑 서로 데이터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서버 쪽에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 중에 뭘 접근했었냐면 JSP를 통해서 접근을 했었댔어요. 이때 이 JSP를 통해서 자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든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든 하는 이 중간 역할, 우리가 보통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이 기능들은 JSP 쪽에서 무슨 기능을 수행을 했었냐면 자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가져온 걸 가지고 뭔가 로직을 만들어내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다시 DB에다가 저장하고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서 뭔가 이 자바 소스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수행하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바에서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웹에서 전송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을 거라 얘기해요. 그럼 이 변수와 변수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서 내가 뭔가 로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럴 때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뷰 상태로 내용을 보일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한 과정에 스프링에서 이 타임리프라고 하는 이 템플릿 구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임리프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리프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양한 뷰 템플릿 구조가 있을 텐데 그 다양한 뷰 템플릿 구조 중에서 타임리프를 다뤄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타임리프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네들의 문법은 뭐가 있는지, 더불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응용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리프는 자바 기반의 서버 사이드 템플릿 엔진이에요. 그런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얘네는 서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사용하는 거다. 자, 이때 표현식을 들여다보면요. 변수라든가 URL, 조건, 반복에 관련되어 있는 강력한 표현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뭐하고요? 변수, URL을 표시하는 방법, 조건, 반복과 관련된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배우시다 보면요. 스프링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프링 MVC 웹 프로젝트와 함께 사용할 때 모델이라든가 베리데이션이라든가 세큐리티와 관련돼 있을 때 굉장히 쉽게 연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HTML이나 XML, 텍스트 혹은 자바스크립트나 CSS 등과 같은 경우에도 동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얘는 내추럴 템플릿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추럴 템플릿 구조라는 뜻은 뭐냐면 그 템플릿이 그대로 브라우저에 그대로 그 내용이 보인다. 이런 말 뜻입니다. 내추럴 템플릿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 뜻이에요. 자, 템플릿 그대로 브라우저에서도 내용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조각 템플릿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관리해 줄 수가 있는데 얘네는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조각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어 헤더와 자주 사용하는 푸터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팅을 다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내가 만들어내는 이 비즈니스 로직 쪽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네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와서 쓰면은 어때요? 재사용성이 너무 굉장히 높겠죠? 만약에 내가 헤더 부분의 내용이 수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고칠 필요가 없이 뭘 고치면 될까요? 얘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조각 템플릿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타임리프의 구조는 어떻게 지금 구조를 설명해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그 템플릿 엔진이라는 말과 템플릿 파일이라는 말과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과 뷰 리졸버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종종 나와요. 자, 그럼 이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HTML이나 XML 더불어서 텍스트라고 하는 템플릿을 처리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말 뜻이에요. 스프링 부트와 통합 시에 스프링 템플릿 엔진을 주로 사용을 해요.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템플릿에
바인딩에서 최종 HTML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해준다? 이 템플릿 엔진이 만들어주는데 그 템플릿 엔진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다? 타임리프라고 하는 템플릿을 배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템플릿 파일은요 .html 확장자를 사용을 해요. 더불어서 th라고 하는 요 접두어를 통해서 데이터 바인딩 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열면요 정적 HTML로 보여주는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th로 시작이 되어 있는 뭔가가 얘네들은 결론 다 뭐다? 타임리프. 여기 지금 th의 요 th예요. 이거를 통해서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 바인딩 기법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컨텍스트 또는 모델 객체에 담긴 키와 밸류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주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변수명을 지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쓰면 된다? 스트링에 다음과 같이 중괄호를 통해서 작업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구조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백틱 사용할 때 변수명으로 데이터 값을 추가시킬 수 있는 기법으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변수명을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얘는요 스프링 엠부시와 함께 사용할 때 컨트롤러에서 리턴한 뷰 이름과 매칭되는 템플릿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뷰 리저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뷰 리저블 기능이라고 하는 거. 아, 그런 거니까 타임리프라고 하는 이 구조는 템플릿 엔진인 거예요. 더불어서 템플릿 파일은요 .html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해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th로 시작이 되는 형식으로 템플릿 파일 구조를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내가 변수에 의해서 뭔가 데이터 값을 참조하고자 할 때는 키와 밸류라고 하는 형식의 템플릿 구조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쓴다? 스트링 중괄호 사이에다가 변수명을 지정하면 된다. 더불어 스프링 MVC와 같이 사용할 때는 내가 어떤 값으로 값을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개념의 뷰 리졸버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현식을 들어가서 봤더니요. 얘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그가 이렇게 예를 들어 p 태그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p 태그 안에다가 내가 지금 타임리프를 가져다 쓸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변수를 자 텍스트라고 써요. 텍스트. 태그의 내용을 변수값으로 치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변수명을 뭘로 할 거냐면 요 이름으로 할 거야. 요 이름으로 할 거야 라는 말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오류가 났잖아. 그러면 요 해당되는 내용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도록 할래 라고 하면서 P를 닫겠습니다. 자, P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 맞췄죠? 얘가 뭐라고 된다고요? 우리가 엘리멘트라고 부른다.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바로 요 내용. 여기 지금 보니까 기본 값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은 얘가 만약에 없어요. 라고 할 때는 브라우저상에 어떻게 표시가 된다는 뜻이야? 기본 값.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말 뜻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과 같이 요 기호를 통해서 컨텍스트에서 네임 변수를 찾아서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텍스트는요. 태그의 내용을 변수 값으로 치환하겠다라고 하는 말. 지금 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오는 그 값으로서 치환을 하겠다라는 말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속성을 지정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속성을 지정하냐면 자, 마찬가지로 th라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태그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임리프를 사용할 줄 알려면 HTML과 더불어서 CSS를 다룰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타임리프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지금 href나 소스 이거는 뭐야? 외부로부터 파일을 가지고 오는 개념이잖아요. 이때 외부로부터 파일을 가져온다는 뜻은 파일을 가져오는 개념이니까 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변수를 쓸 때는 스트링을 가져다 썼는데 외부의 URL 위치를 가져왔을 때는 at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at. 그래서 골뱅이 자, 지금 해당되는 변수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될까요? URL이 위치가 된다. 아니면 파일명이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THREF나 THSRC는 동쪽으로 URL을 설정하고자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다가 골뱅이 하나 써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URL이 표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컨텍스트 루트 기반인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기반이에요. 루트 기반. 그러니까 루트로부터 가져다 쓰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조건문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TH에다가 자, 만약에 조건이 참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if. 만약에 해당되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할 때라고 할 때는 unless를 이렇게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가 조건이 참이면 요 페이지로 넘어가고 거짓일 때는 요 페이지로 넘어가라.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자동 기능이 써져 있네요. 여기가 TH가 되겠죠. TH, unless. 그래서 참일 때는 if일 경우에는 참일 때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뜻인 거고 unless 갈 때는 거짓 때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렌더링 여부를 결정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복문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반복문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each라고 하는 요 속성 가지고 작업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for each 문법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for each 그때 그 each. 자, 얘는 지금 뭐냐면 뭔가의 데이터로부터 유저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 값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오겠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for each 문법 어떻게 가져다 썼어요? 기억나시죠? 자바에서 for 예를 들어서 더블형이 있다. 더블형에 D가 있는데 자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는 무슨 형일까? 배열형이겠죠. 그 배열형의 데이터 값을 하나씩 받아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시스템부터 프린트해서 데이터를 찍어내겠다. 이렇게 가져다 썼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자, 유저 리스트에 해당되는 뭔가의 블록형의 데이터를부터 데이터 값을 하나씩 받아 가져와서 어디다 넘기겠다? 유저에다가 넘기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봤더니 여기 좀 보니까 th 텍스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user.name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뭐야? 요 유저를 얘기하는 거야. 요 유저점 이름을 가져와서 출력시키겠다. 이런 말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o each는 컬렉션과 배열에 대한 개념을 반복시켰다는 말 뜻인 거고요. 유저라고 하는 것은 루프 변수를 얘기하는 거다. 즉 데이터를 여기서로부터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온 거를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가져오겠다 할 때 뒤에다가 점 필드명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드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이게 바로 타임 리프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불어서 u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번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란 말 뜻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HTML escape 기반으로 자동 적용해서 쓰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요. 얘는 HTML escape다라고 해서 이거 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안녕이라고 쓰고 B로 닫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실제적으로 브라우저 상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굵은 글씨에 안녕이라는 글씨가 나오는 거겠죠. 안녕이라는 글씨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지만 된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 HTML escape라고 하는 기법은 바로 이런 말 뜻이에요. 얘가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자동 적용, 요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텍스트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뜻.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th 콜론의 텍스트 유저 커멘트라고 딱 썼어요. 자, 이럴 경우에 유저 커멘트 값에 내가 만약에 요 값이 들어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에는 굵은 글씨가 아닌 문자를 그대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요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과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프래그먼트 삽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냐? replace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자,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우리 replace 기억나시죠?
리플레이스는 뭐다? 데이터 값을 다시 리로드 시키는 거예요. 리로드 시킨다는 뜻은 다른 어떤 웹사이트라든가 다른 이미지라든가 다른 파일이 읽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프레그를 적용해서 뭔가의 데이터 값을 불러가지고 오겠다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replace다 쓴다는 뜻은 뭔가로 교체시키겠다는 의미인 거고 insert라고 하는 말 뜻은 뭔가를 내용을 삽입하겠다 이런 말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음과 같이 콜론짜리 2개 있는 거 이러한 구조를 가져다 쓰면은 프래그멘트의 이름을 참조하겠다. 즉 여기 이 헤더라고 하는 이름을 참조할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말 뜻입니다. 타임리프의 문법은요. 요 정도면 끝나요. 이거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은데 정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리프를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테스트를 하려면 자, 우리가 뭘부터 한번 설치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디펜던시를 무슨 데브툴 하나 선택할 거고요. 럼벅 셋을 갖다 쓰기 위해서 타임 럼벅 가져다 쓸 거고요. 웹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스프링 웹 하나 가져올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타임리프 가져다 쓸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웹에서 뭔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 베이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요 네 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JPA를 갖다 쓰겠다라고 할 때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아마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거 없어요. 이거 없고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롤 버튼 하나씩 눌러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JPA라고 떴으면 JPA가 자동으로 탁 뜨죠. 웹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웹과 관련되어 있는 디펜던시가 딱 뜨죠. 바로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데브 툴과 럼벅과 타임리프와 스프링 웹을 한번 열어봤어요. 자, 얘를 기점으로 내가 지금 스프링 데브 툴을 딱 적용하면은 솔루션 이름이 어떻게 붙냐면 이렇게 붙어요. 부트와 데브툴, 부트와 데브툴 이렇게 같이 달라붙어요. 부트만 설정이 됐으면 얘가 안 달라붙겠죠. 근데 내가 지금 데브툴을 썼기 때문에 여기 데브툴이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자, 기본 베이스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폴더명을 컨트롤러라고 지금 직접 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거 안 쓰시면은 여러분 그냥 데모만 나오겠죠. 그냥 데모 상태에서만 실행 가셔도 사실 돼요.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낼 거라 얘기를 했었냐면 자, 서버에서 자바 소스와 DB를 서로 연동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 그전에는 JSP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지금 뭘로 만들어낼 거다? 타임리프 가지고 만들어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할 거다? 컨트롤러라고 부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굳이 이름을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때 제가 지금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자바 소스와 더불어서 자, 이제 자바 소스가 아닌 그 외에 해당되는 소스는 다 어디다 만들어낸다? 리소스에다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 그 리소스의 템플릿에 제가 유저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때 유저 HTML이 바로 뭐가 있을 것이다? 타임리프를 여기다가 적용을 좀 시켜서 결과물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유저 컨트롤러를 기점으로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낼게요. 자, 실제적으로 겟 매핑은 어떻게 할 거다? 유저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 라고 쓰시고 자, 뭐 포트 번호가 있으면 8080이라고 써져 있을 거고요. 자, 이때 users라고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바로 여기 요 말 뜻이다라고 하는 거. 자, 봤더니 지금 현재 모델 구조를 가져다 썼어요. 자, 모델 구조를 통해서 자, 어레이 리스트로 앨리스와 밥과 찰리를 데이터 값을 자, 리스트 구조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그 데이터들을 이제부터 모델에다가 적용을 할게요. 자, add attribute 라고 쓴 다음에 유저 리스트에 이 유저 리스트 값을 적용할 거고 타이틀에 사용자 명목을 가져다 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 뜻인 거죠. 자, 이때 요 유저 리스트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죠. 자, 찰리, 앨리스 밥 찰리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넘어가게 되겠죠. 타이틀에는 사용자 목록이 지정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자, 지금 보니까 자, get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되면서 얘가 지금 뭘로 넘겼냐면 return users를 넘겼어요. 그럼 users를 넘겼다는 뜻은 결론은 뭐예요? users
.html이라고 하는 이 파일로 넘어가라. 이런 말 뜻이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런 말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지금 유저스 HTML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언문 HTML에 XMLNS TH를 가져다 쓰겠다. 요거 선언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더불어서 메타세트 UTF-8로 자, 봤더니 지금 텍스트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지정을 해서 자, 이 타이틀 누구를 읽을까요? 얘를 읽는 거겠죠. 얘를 읽어서 그 자리에 표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만약에 얘가 오류가 나면 뭐가 표시가 된다? 기본 제목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봤더니 그 내용이 여기 H1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도 표시가 되도록 했네요. 자, 그러니까 헤드에 표시가 됐다는 뜻은 브라우저의 제목줄이 되는 거죠. 이 제목줄에 얘도 표시가 되고 브라우저 상에도 요 내용이 표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이치문법 나와서 반복문 나왔네요. 자, 유저 리스트로부터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와서 유저 리스트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얘죠. 유저 리스트 여기로부터 데이터 값을 받아가져서 그 데이터 하나씩 여기다 넘기겠대요. 자, 그때 그 데이터 값을 출력을 시키겠대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없으면 기본 사용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자, 이럴 때 조건문이 나왔어요. 만약에 사이즈가 0보다 크면은 총 몇 명이야 라고 표시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unless 그렇지 않으면이란 되는 거겠죠. 자, 즉 유저스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한 거니까 등록된 사용자가 없다라고 표시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처음에 여러분 로컬호스트에 8080을 쓰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현재 걔는 매핑을 지정을 했잖아요. /유저 딱 써주셔야지만 되겠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사용자 목록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제가 데이터를 홍길동, 박통, 차술래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자, 그랬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바로 뭐라고요? 여기 데이터. 여기 입력되는 요 데이터 있죠?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바꿔보시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3개가 입력이 됐더니 총 3개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더라 이게죠. 이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 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활용한 거군.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응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유저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HTML 소스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유저 폼, 그 다음에 유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점으로 회원 폼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저 컨트롤러 지정하겠습니다. 자, 유저스의 매핑으로 지정이 되도록 할 거고요. 자, 더불어서 자, 유저 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연결했고 사용자 목록이라는 타이틀을 등록시키겠습니다. 자, 이때 new라고 하는 유저스 new 단계로 넘어오면 타이틀을 회원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유저스 폼이 들어가게끔 보이게끔 만들어낼 거고요. 만약에 그냥 유저스라고만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거다? 자, 해당되는 이름들 내가 만약에 add us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해당되는 이름을 추가시키고 리다이렉트에 의해서 유저스가 보이게끔 만들어내라. 유저스가 보이게끔 만들어내라는 뜻은 바로 뭐야? 여기 상태로 다시 되돌아와라. 이런 말 뜻이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런 말 뜻. 자, 그래서 자 폼 화면을 보고자 할 때는 유저스 new로 넘어갈 거고요.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리스트에 추가하고자 할 때는 유저스로 넘어갈 거고요. 등록 후에 목록 페이지가 다시 어떻게 될까? 리다이렉트로 딱 보여지면 되겠죠? 그럴 때는 리다이렉트 유저스가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 냈습니다. 요 데이터 값을 실제적으로 소스, 자, 프로그램 HTML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얘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구조다. 구조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프래그먼트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프래그먼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는 헤더라는 이름으로. 얘는 뭘로요? 푸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래그먼트가 지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공통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나 만들어 두면 불러서 바로바로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더불어서 사용자 목록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저 HTML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때 타이틀 우리가 회원 목록, 회원 등록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자, 이때 타이틀이 표시가 되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요 자리에 자, 프래그먼트가 지정이 됐어요. 프래그먼트 콜론. 자, 헤더가 나왔네요. 그럼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통이니까 replace를 기점으로 프래그먼스가 지정이 됐네요. 누굴 불러오겠대요? 푸터 불러가지고 오겠대요. 자, 그럼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될까요?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사용자 목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리스트 데이터를 하나씩 찾아서 그 데이터 값을 보여주겠죠. 만약에 없으면 기본 사용자가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새 회원을 등록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새 회원 등록을 하고 싶을 때 자, 어디로 위치가 되도록 했어요? 하이퍼링크가 걸려져 있죠. 자, 유저스의 뉴로 넘어가겠대요. 유저스의 뉴로. 그럼 유저스의 뉴 여러분 아까 회원 등록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였었어요. 회원 등록. 이 회원 등록에 관련돼 있어서 유저스 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유저스 폼을 하나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죠. 유저스 폼. 자, 폼 만들어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래머스 헤드와 프로그래머스 푸터 그대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럼 얘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회원 등록에 대한 내용 클릭 나오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 해당되는 내용들 표시가 되게끔 하는데 전송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자, 그럴 때 이름 표시가 되면서 인풋 텍스트 창 보이게끔 하고 등록 창 보이도록 만들어냈네요. 자, 그러면 요 해당되는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액션. 자, 그 내용이 저장 넘어가게끔 해라. 우리가 보통 액션 기억나죠? ACTIO에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 값을 여기 연결되어 있는 얘로 가라 이런 말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저스 사용자 목록을 먼저 보이시고요. 새 회원 등록을 클릭을 하면 등록 폼이 나와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고 데이터 이름을 입력한 후에 전송을 하면 포스트 방식에 의해서 유저로 그 리스트가 내용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스로 리다이렉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항목들이 등록한 사용자가 목록에 땅땅땅땅 하고 표시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폼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봤더니 첫 번째 로컬호스트 8080 하면 요 메시지 뜨는 거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유저수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회원 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목록에 새 회원 등록이 나왔어요. 자, 지금 봤더니 여기 지금 해당되는 헤더와 푸터 보였죠?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때 새 회원 등록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딱 하면 자, 회원 등록이라 해서 요청 하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다 내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 등록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포스트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 값이 넘어가면서 다시 어떻게 된다? 얘가 리다이렉트로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홍길동 하나 딱 입력하면 리다이렉트에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다시 새 회원 등록을 누르면 다시 이 화면이 계속 나올 거고요.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 데이터가 추가가 되겠죠. 자, 제가 그냥 목록으로 하는 걸 그냥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목록으로 하는 걸 클릭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기존에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던 데이터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응용이라고 하는 단계를 프로그램 실행해서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임 리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타임 리프는 HTML을 템플릿으로 사용해서 서버 데이터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스프링 전용 뷰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 사이드 템플릿 엔진으로 HTML 파일 내에서 동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쓰이는 기법이다. 이때 얘는 HTML 파일을 그대로 브라우저에서 열어도 깨지지 않는 구조와 더불어 스프링 엠부시와 완벽하게 통합 가능하다. 더불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뷰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주요 사용하는 태그로는 텍스트, h, if, unless, href, src, 액션 많이들 있었죠. 자, 그런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주요 파일 위치는 어디다 두면 좋겠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위치에다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 의존성 주입은 보통 우리가 타임리프 요거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스프링 부트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HTML 친화적이고요. 서버 데이터와 HTML을 쉽게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VC 모델 개체와 연동이 용이하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이 이 타임리프를 많이들 가져다 쓰고 있어요. 많이들 가져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알아두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소스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타임리프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때 이 모델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 값을 넣으면 되겠까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홍길동과 25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었고요. 유저스에다가는 데이터를 3개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 첫 번째 홍길동과 25라고 하는 유저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요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유저 홍길동 나왔고요. 나이를 통해서 25라는 데이터 나왔어요. 요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반복문이 실행이 되고 있죠? 이 반복문 수행이 되고 있죠? 자, 이때 유저스로 적용을 했습니다. 유저스는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때 데이터 값을 하나씩 넘겨서 유단 네임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름이 출력이 되도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임리프는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다시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으셔서 타임리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